접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이 있을 때, 원 위에 점이 있을 때, 기울기가 있을 때,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적으면서 들어야지 너희들이 참이 덜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지금 복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일부를 시험 문제를 내거든.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내가 직선과 한 점 사이 거리는 시험 본다고 했어. 거기에 있는 이론 중에 시험 본다고 했어. 근데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어.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같이 공부했던 내용. 너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냈어. 몰라. 내심 낸다고, 냈잖아, 저번에. 내심은 지금 몇 번, 저번에도 문제 풀었고, 수업 시간에 알려줬어. 근데도 맞힌 사람이 없어. 이런 게 문제라고, 너희들이. 아, 이 문제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시험에도 나와,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라 했습니다. 20번 중에, 난이도 중에 한 17번 정도 되는 문제야. 그러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그럼 공부를 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놨어야 돼, 무조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이 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풀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뭐야?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야 돼. 1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 위의 점이 발생했어. 원 위의 점이 발생하면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상황이지. 접선이 몇 개 있습니까? 접선은 한 개 있네요. 2번도 일단 그림부터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2번. 2번은 뭐가 나왔어?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은 두 개가 있겠네요. 여기는 두 개가 있겠네요. 세 번째. 외부의 점이 주어졌어. 외부의 점이 주어졌어. 그럼 접선은 몇 개? 당연히 두 개가 있겠네요. 그럼 답이 나오려면 문제가 나오면 얘는 답이 하나, 얘는 답이 두 개, 얘는 답이 두 개. 이건 당연한 말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의 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고 D는 R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의 중심과 접선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접점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게 수직이 된다가 기본적으로 도형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상황이야. 됐습니까? 특히 세 번째 그림은 당연히 접점과 수직 도형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도형은 특징이 있는 도형이 된다고. 그래서 이 그림은 꽤 잘 나오는 그림이야. 이렇게 수직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렸더니 뭐가 보여? 그림에서 뭐 어떤 성질이 나와?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 뭐야? 뭐가 보여? 닮으면 안 보이니?
닮음 보여 안 보여? 그럼 이 그림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용되는 게는 D는 R이란 말은 뭐냐면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 R은 반지름이니까 거리식이 분명 필요하겠지. 여기식은 기본적으로는 거리식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외부 점에 접선을 두 개 그었더니 여기에 있는 길이나 여기에 있는 넓이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거야. 여기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접선을 구하면 첫 번째 접선은 자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정확하게 공식은 어디에서 사용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공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 원방 접선은 원형에서만 원방의 원형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방의 원형은 애매하긴 해. 원방의 원형은 중심이 0,0인 중심이 0,0인 원을 원형이라 보통 많이 불러. 알겠나요? 그 원에서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 원방을 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 식에서는 공식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증명을 할 거야. 원 위에 있는 점, 접점을 x1, y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요 직선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하라겠어? 중심에 서 있고 수직하라겠죠. 수직했으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 나올 거야? 기울기에 대한 곱에 대한 얘기가 나올겠지.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 얼마야? 아니 x1은 y1이니까 x1분의 y1 아니겠어? 그럼 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y1분의 x1입니까?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접선이 나왔네. 마이너스 y1분의 x1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끝. 근데 공식을 이렇게 외운 적이 없는데 이놈을 좀 변형시켜야겠지. 양변에 y1을 구합니다.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차근차근 적어주는 거야. 얘를 x1, x를 여기서 x1, x는 상수야. x1, x는 상수고 x, y가 변수입니다. 뭐 미지수라 말할 수도 있고. 정리하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외웠지. 우리가 외운 공식과 약간 다르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1, y1은 원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r제곱.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외웠다 이거야. 처음 본 건 아니지. 원 위에 있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원의 접선 구하는 방정식, 식의 형태입니다. 원형일 때만 쓰는 겁니다. 됐어요? 자, 원형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이 아니면 우리는 판별식보다는 D는 R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원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이용해? 원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x1, y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됐어요? 이거랑 얘를 이용해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R 거리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이해됐어요? 3번식이 똑같으니까 3번도 그대로 갑니다. 3번 외부의 점이 주어졌어요. 뭐 제로 제로로 할게요. 상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외부의 점이든 내부의 점이든 사실 외부의 점은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m이면서 x0, y0를 지나는 직선 여기에 중심은 a, b 반지름은 r 그러면 mx-y 이 다음부터는 연산입니다. D는 R. 뭘 이용할 거라고? D는 R. D는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 MA 마이너스 P MX0 플러스 Y0 절대값이 R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구야? 뭘 구하자는 목적이야? M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요렇게 풀 거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공식이 없어. 수를 넣어서 풀 거라고 해. 자, 외부의 점은 식을 넣어서 풀 거고 외부의 접선은 몇 개라고? 2개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제가 진짜 눈 풀려가지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도 원형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습니다. 원형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어요. 자, 외우라기보다는 외웠을 때 문제를 좀 쉽게 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나는 못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D는 R로 풀 거야. 하지만 원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공식부터 적었고 가볼게요. 공식 아는 사람? 한 명도 몰라? 원형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제가 모를 거고. 자, 우리는 공식은 무조건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해되니? 다 외워놔야 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와중에 증명을 해봐야 돼. 공부를 할 때는 증명을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 공식은 알고 있어야겠지. 보여줄게요. y는 기울기가 m이 나왔어요. 요 직선하고 우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중에 목적이 누구야? m이 주어졌지. n이 안 주어졌어. 뭐만 구하면 돼? n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잖아. 기울기를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넘겨서 거리식을 구하면 0,0에서 거리 김지 안 볼 거야 계속. 공식 모른다면서. 알아 몰라? 모르면 지금 증명 과정을 하고 보여주잖아. 다시 말해서 몰라도 된다는 소리잖아. 왜 이 증명 과정이 풀이 과정이라는 소리잖아. 뭔 이해되니 지금? 몰라도 되긴 해. 하지만 문제를 빨리 풀려면 알아두라는 소리고. 이해되니? 왜? 원형에 대한 공식은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절대값이 있고 넘겨서 쓰니까 뿔마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결론적으로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다시 말해서 m이 주어지면 m 주어졌고 r 아니까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뭐에 대해서는? 원형에 대해서만 공식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형 공식을 이해를 해야지
원형이 아니고 중심이 A, B일 때도 공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공식은 있어. 됐어? 하지만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고 중심이 움직였을 때는 왜 이렇게 공식이 바뀌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 그렇지?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는 그냥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형에 대해서는 꽤 많이 나온 식이니까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다시 접선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뭐 한다?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그럼 접선의 개수가 1개, 2개, 2개가 나와야겠지. 됐습니까? 나머지는 식으로 풀 건데 식의 기본적인 생각은 판별식보다는 D는 R로 푸는 게 훨씬 편할 거야. 물론 뭐 서술형에 D는 0으로 푸시오라는 문제도 있어. D는 0 어떻게 풀어? 요 직선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원방에. 대입해서 2차식 나오면 판별식을 풀 거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거리 D는 R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좀 빠를 것이고 원형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공식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문제를 풀 때 접선 나오면 어쩌라? 그려라. 그림을 그리라고. 그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럼 그리고 나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면 그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접선은 T는 R을 이용해서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풀다 보면 해가 한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접선이 위에는 하나가 나올 거고 밑에가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해가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 우리는 답을 하나 적으면 이 문제 틀린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두 개야 원래. 식을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 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식으로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어떨 때 하나가 나오냐면 주황색하고 빨간색을 두 개를 그렸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점에서 접선을 구했고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한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두 개 나오잖아. 식으로 풀면 주황색은 몇 개 나오냐면 주황색은 얘는 두 개가 나옵니다. 빨간색은 식으로 풀면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오냐면 이게 안 나와. 식으로 풀면 이게 안 나온다고. 왜 그러겠어? 기울기가 얼마니? 이 기울기가 얼마니? 이 기울기도 못 봐? 쟤 얼마야? 와, 큰일이네. 야,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도 몰라? 이게 0이야. 이건 0. 이는 기울기 우리는 없다고 말하고 그냥 우리 표현상은 무한대라고 말합니다. 무한대야. 이건 식으로 안 나와. 0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직선이 뭐 x는 뭐 3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는 그림에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겠습니다. 됐어요? 공식 외워주시고. 자, 3번 그림은 요 그림의 상황은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3번 그림은 물론 여기 접선 구하는 것도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림적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문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우리는 그걸들을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접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접선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일단 8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8인 원을 접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을 접었어. 접었다는 것은 이동을 한 거야.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원을 접게 되면 이 접힌 부분도 원이야. 다시 말해서 얘를 이 원을 완성을 시키고 푸는 게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원의 일부가 나오면 그 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푸는 게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힌 호 위의 점, 다시 중심 O와 여기 중심 O와 접힌 호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죠. 자, 거리의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거리의 최소값. 자, 거리의 최소값 푸는 방법은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자, 보조선을 잘 그리면 원방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자, 보조선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원하고 점이 있어. 원하고 점이 있으면 당연히 점과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선분은 아니고요. 직선이 좀 편할 거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니야? 원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있어. 그럼 뭘 해야겠죠? 경서 뭐 해야 돼? 원하고 직선이 있어. 뭐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게 보조선이야. 그거에 대한 연장선. 선생님, 연장선이라는 것은 그 연장선에 있는 내용 중에 무언가가 발생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만 봤을 때 특별한 점이 두 개 발생하죠.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야. 재호야, 정신 차려. 원하고 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하고 원이 나왔어. 두 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보조선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야. 얘는 다른 보조선도 있어. 접선이 있으면 접선. 너무 많기 때문에 여튼간에 요게 핵심 첫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 당연히 두 원이 중심을 연결하는 요 선이 보조선이 될 거라고. 그러면 만나는 점, 요 점, 중심, 요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이 거리를 재기 위해서 이 점을 구하는 것은 없어. 에? 중심 반지름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맞죠? 이 거리 구해가지고 이 거리는 알잖아, 반지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한다고.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접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10번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바깥에 0,k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에요.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2,0 반지름이 1인 원 2,0 반지름이 1인 원 0,k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의 곱이 1입니다. 곱이 1이라는 것은 양수 음수겠네. 양수 음수겠죠. 양수 k를 구하라 했어. 그럼 k가 여기 있습니다. 답은 양수 k가 아니었으면 답은 두 개 나왔을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이 그래프가 원이 x축이 대칭이니까 k값도 대칭 쪽으로 답이 나왔을 거라고. 보면 이해됩니까 지금? 대칭 쪽으로 나온단 말 이해돼? 나는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또 답이 나와.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정신 안 차려? 쌤이 너희들이 시험을 못 보고 복습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라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수업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졸고 숙제 안 해오고 이런 것은 쌤 기분이 정말 나빠. 그런 것은 너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못 봐. 그럼 너희들도 공부 좀 하라고 뭐라 하는 거지. 좀 더 공부를 하라는 거잖아. 좀 더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졸고 숙제 안 해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공부를 안 하는데. 지금 거의 선생님이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갈 거야. 그런 잔소리 계속 갈 거야. 너희들이 사라지기 전까지. 학원 그만둬야지 그냥. 딴 데 가서 그렇게 해. 재호야,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 거야? 접선 문제가 방향이 잘 안 잡히면 무조건 D는 R로 풀 거라고. 접선인데 내가 방향이 안 잡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 D는 R이야. 그럼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k를 놓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는 직선의 2,0에서의 반지름이 거리가 1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2,0 절대값 2m 플러스 k는 1. 루트가 있고 절대값이 있어. 루트하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제곱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값 있으면 제곱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A는 뿔마 B가 좀 더 편해. 제곱을 하면 2차식이 되니까 이 식이 편할 거고 루트가 있고 절대값 있으면 얘는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기울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K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뭔 조건이 나왔냐면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사실이 나온 거지.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방정식이야? M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 M이 M1, M2의 곱이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야 된다 사실이니까 여기에 기울기의 곱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계산하면 K는 뿔마 2가 나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답이 2개 나오는 거야. 맞죠? 근데 그 중에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답이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접선의 풀이 방법의 보편적인 방법론이야.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모든 접선은 다 일단 이렇게 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 전에 그림에 대한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접선은 다 이렇게 다 풀면 다 풀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도형적 성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1인 대한 놈이 특징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곱이 1이 돼요. 선생님이 직선할 때 얘기했습니다. 곱이 1인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 재호야, 곱이 1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인 관계. 김지, 곱이 1인 거. 그렇지, y는 x 대칭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평행관계, 수직관계, 곱이 1인 관계. 곱이 1인 관계는 뭔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잘 봐. 잘 봐. 자, 현재 그림은 y는 x 대칭이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입니다. 얘가 움직였습니다. 자, 평행이동했어? 기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아, 기울기가 변했냐고 안 변했냐고. 평행이동하면 식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겠지. 식은 변하겠지 주로.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겠지. 기울기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안 변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y는 x 대칭으로 우리는 기억은 하겠지만 y는 x 대칭이 아니라가 아니라 y는 x 대칭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 놈은 기울기의 곱이 다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만 이해되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요거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칭이 되면 곱이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이면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죠. K가 마이너스 2는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기울기가 1인 놈 직선 대칭이면 그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이거죠. 얘는 특별한 경우잖아. 특별한 경우만 이용할 거잖아. 기억은 하되 선생님 첫 번째 풀이가 더 일단은 나을 거고 기울기의 곱이 1이야? 내가 아는 내용이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아는 내용이네. 그럼 그걸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하나 더. 지금 초록색 직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파란색 직선은 공부했던 내용이죠. 각을 이등분한다. 거리가 같다. 이런 직선이었죠. 됐어요? 그러면 초록색의 각을 이등분한 직선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또 있어? 수직인 이선도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초록색 두 개는 파란색의 대칭일 수도 있지만 노란색 기준으로 대칭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직선은 뭐겠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인 놈의 기울기의 곱도 1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조금 더 설명한 겁니다. 다음. 접선이 다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겠어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나옵니다. 말이.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나왔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야.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나왔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실제 풀이는 아주 쉽습니다. 실제 풀이는 아주 쉬워해. 단 도형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거야. 근데 실제 풀이는 쉽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특징이 뭐야? 외부에 있다, 외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내접한다, 내부에 있다는 것은 얘는 교점의 개수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교점의 개수랑 조금 애매한데 그림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이 조금 잘못됐다 보면 섞였어요. 두 번째는 교점의 개수 말고 위치적 특징으로 말해. 얘는 교점 몇 개야? 한 개인데 걔를 그냥 외접에 딱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교점이 한 개고 얘도 한 개인데 외접과 내접은 다르겠지. 얘는 두 점. 내부에 있다는 것은 교점 몇 개? 0개 있는 것을 내부에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이 섞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통 접선의 개수입니다. 잘은 안 나와. 요즘은. 됐어요? 네 번째. 뭐 또 있냐면 중심거리와 자, 중심거리를 D라고 합니다. 중심거리와 R1, R2의 관계로 나옵니다. R1, R2의 관계 제일 쉽게 보는 데가 경계가 되는 게 얘입니다. 얘하고 얘. D는 R1 플러스 R2. 얘는 이 D는 R1 마이너스 R2. 요게 경계가 되고 얘 사이 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알겠나요? 그럼 실제로 너희들이 이런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거리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문제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자,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두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겠죠? 가장 먼저 뭐 한다겠어? 뭘 그려?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을 그립니다. 첫 번째 보조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보조선은 공통 접선을 그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통 접선 몇 개 있습니까? 이 공통 접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이 거리가 접점 거리라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조선 두 개를 긋다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점이 발생했지 이제.
접점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접점과 연결하고 수직, 접점과 연결하고 수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재호야, 눈을 떠야 보이지. 뭐가 보여? 그림에서 뭐가 보여? 닮음이 보여야 돼요. 그 닮음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피타고라스가 있겠지. 피타고라스 닮음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기울기 또는 길이를 구합니다. 이 길이는 어디가 있냐면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 보조선을 그려줄게요. 잘 봐요. 다음 보조선. 이 접선 있지, 접선. 접선과 평행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 접선과 평행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선. 둘 다 이용할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 거리 빼기 이 거리 R1 마이너스 R2 이해됩니까 지금? 이러한 선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14번) 두 원에 모두 접하는 직선들의 서로 다른 x절편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0,0 10,0 반지름 하나는 2 하나는 3 10,0 뭐 요 정도의 상황이겠네요. 중심 거리는 10이고요. 이 반지름이 2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그러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공통 접선은 이렇게 가는 선이 있고 이렇게 가는 선이 있겠죠. 총 4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X축의 대칭이니까 이 접선하고 이 접선이 X절편이 일치한다는 건 알 수 있겠지. 맞죠? 굳이 4개 안 그리고 2개만 그리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하여 요놈을 뭐라 부르냐면 공통 외접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선이 공통 내접선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지금 배우는 것은 아니야. 알고만 있어. 그냥 공통 접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볼게요. 공통 외접선부터 볼게요. 공통 외접선 어떻게 풀라고?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수직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수직 그림은 연장 뭐가 있다고요? 닮음이 있다 이거예요. 닮음이 있다고. 몇 대 몇? 2대 3 2대 3 2대 3 그럼 여가 10이죠. 여가 0이니까 그럼 요즘 얼마겠어? 얼마야 재호야? 아니 2대 3이라고 여가 1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냥 나오는 거잖아.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암산해 줄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공통 내접선 중심과 수직 접점과 수직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어. 2대 3이야.
2대 3, 2대 3, 10이니까 요건 얼마다? 4가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것은 요 닮음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접선으로 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도형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이 문제도 그림을 그리면 답이 그냥 보이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16번 볼게요. 원위로 움직이는 점 A와 직선위로 움직이는 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해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정삼각형. 그러면 이 문제 정삼각형은 자, 내가 점 A를 하나 찍었어. 여기 A를 찍었어요. 현재 이 A라는 점이 원 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점 A를 찍으면 BC는 내가 찍어야 따라오는 거야. 자, A를 여기 찍으면 얘는 무조건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BC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점이 중요하지 BC라는 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 A라는 점이 중요하지 A에 따라서 BC는 알아서 따라올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따라왔어. 그래서 선생님 정삼각형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했습니까? 기억나니? 정삼각형 어떻게 그린다 했어? 요렇게 그린다고 했지? 기억나? 정삼각형 이렇게 그린다고. 1대 루트 3 수직 요렇게 그릴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요 거리를 h라고 하면 요 거리는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h가 되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h 제곱이 되겠네요. 정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한 게 제일 쉬워해. 이거 구해가지고 4분의 루트 3 이거 아니고 이게 제일 쉽다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이 h에 따라서 넓이도 달라질 거다 이 말이겠죠. 됐니? 그래서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 최대값. 아까 원하고 직선이 있으면 선생님 보조선부터 하나 그려놓고 풀라겠지. 뭐? 중심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고 그때 넓이가 최소가 되면 h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 점이고요.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점으로 h에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그냥 나오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제는 이동입니다. 원방 더 덜한 사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오답 낼 거야. 1단원, 2단원 오답. 자, 과제는 3단원 스텝 B까지입니다. 3단원 스텝 A, B까지 12문제밖에 없어. 15문제구나. 12문제, 27문제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